2002년 10월 문화일보 인터넷 기사입니다. 애경의 가습기 메이트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썼습니다. 2005년 10월 머니투데이는 인체에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기사 같지만 기사가 아닌 광고. 이런 기사형 광고를 실은 언론사는 문화일보,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뉴스, 일간스포츠입니다. 이 광고는 허위였습니다. 가습기 메이트에는 유해 성분인 CMIT와 MIT가 포함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2016년 애경과 SK케미칼이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광고가 아니라 기사라며 조사도 안 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보도자료를 주고 기사 형식을 취했더라도 광고가 맞다며 공정위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공정위는 뒤늦게 부랴부랴 재조사해 애경과 SK케미칼에 과징금 1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위원회 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시는 지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걸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6년 사이 공소시효는 계속 흘러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를 일주일 앞두고 고발하는 것은 공정위의 저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부정부패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2018년에도 두 기업을 부당 광고 혐의로 고발했는데 그때도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의 94%가 아직도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조정안마저도 기업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11년 동안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학생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던 김태종 씨. 김 씨의 일상은 지난 2008년 이후 멈췄습니다. 14년 전 아내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쓰러진 겁니다. 성가대에서도 소프라노 파트를 맡고 왜 이 사람이 멀쩡했던 사람이 왜 폐가 이렇게 망가졌나. 2007년 구입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에 아내가 노출된 지 1년여 만이었습니다. 입원비에 간병비, 의료용품 비용 등 천문학적 치료비가 들었지만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통과되기 전까진 김 씨가 모두 감당했습니다. 폐결핵 이력이 있어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업의 배상은 물론 정부 지원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아내는 결국 2020년 숨졌습니다. 한 2억 가까이 있었는데 집사람 사망하면서 이제 부주를 조금 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한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 씨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태 초기에 기업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7,027명, 전체 피해자의 94%에 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정위원회 활동 5개월 만에 11년 만에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유족에겐 2억에서 4억 원, 가장 심각한 피해자 15명에겐 연령에 따라 최대 5억 원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11년간 지연된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빠졌고 다수 피해자들의 경우는 향후 병원비와 간병비만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무산될 처지입니다. 9개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보상액을 내야 할 옥시와 애경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옥시 측은 조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고 기업 간 분담 비율이 불공정하다 했고 애경 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의견이 최종 조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위는 이들 기업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정의 불성립을 판단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조정의 성립을 위한 노력을 다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안이 최종적으로 불발되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험난한 개별 민사소송 외에는 없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서 살균제를 만든 SK케미칼, 애경의 대표이사 등이 이틀 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근거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동물 실험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법원을 비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1심 법원의 무죄 선고 이틀 뒤 피해자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990원짜리 살균제 하나 때문에 부인을 잃은 남편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없다고요? 이런 개 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지냐고요? 폐렴과 천식을 앓는 아이들 생각에 몸서리치는 엄마. 이 제품을요, 제 손으로 사서 썼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엄마가 미안해라고는 하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법원의 무죄 근거는 피해자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썼을 때 반드시 폐 질환이나 천식에 걸리는 동물 실험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쥐한테 주입했을 때 폐 질환이 생기거나 새끼가 죽은 채 태어난다는 연구 결과 법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살균제 성분을 체내에 주입한 방법이 다르다며 판결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선택적이고 협소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불확실한 정보 또는 부족한 정보만에다가 무게를 얹어서 무죄다라고 한 거고요. 결국은 사람을 또 실험으로 해야 된단 말이냐. 수백 명의 피해자가 같은 병에 걸린 임상 증거는 명확한 상황. 동물 실험에 전적으로 판단을 맡겨 판단을 그르친 역사적 경험은 적지 않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기형아의 원인이 됐던 약, 탈리도마이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형아, 사상자 엄청난 큰 사건이 났었는데 그 경우도 그 동물 실험에서는 확인이 안 돼서 이제 시판이 된 것. 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 전문가들은 다음 주 반박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